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주인들이 변했습니다. 급격히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내용에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집주인들 호가 올리자 거래량 둔화. 자,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금매가 다 나간 뒤에는 집주인들이 조금씩 호가를 올리고 있어요. 집 보러 오는 젊은 사람들은 제발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며 조금이라도 금매가 나오거나 호가 떨어지면 연락 달라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네요. 서울의 강북권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지금 집 사면 잔금 치르고 한여름에 이사해야 하게 되는데 새학기 시작도 아니고 누가 집을 보러 오겠냐. 5월, 6월은 한산 한편. 그러면서 매수자들의 눈높이는 금매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매도자들이 먼저 집값을 올려버려서 거래 성사도 쉽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5월 서울 거래량이 1620건으로 반토막 났다는 거죠.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매매물 급증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다 큰 폭의 매매매물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데 그 기사 말대로 거래가 줄어들면 금매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집값 급락은요, 금매 간의 경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금매 간의 경쟁은 무엇이 만든다? 결국에는 적은 수요가 만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 50% 급감이라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면은 대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요즘 말 많은 데드캣 바운스 직행하는 거예요. 바로 거래량이 반토막 난다면. 근데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자, 5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620건입니다. 자, 4월 달에 3181건이 등록됐네요. 자, 근데 5월 거래량 이걸로 끝이에요. 아직 등록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얘가 등록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4월 거래량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그냥 추측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그때는 1526건이네. 근데 현재는 1620건이죠.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월 21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5월 기준 아파트 거래량 5,771건이 등록됐는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4월 말 기준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이때는 5,333건이네. 그럼 현재 400건 이상 증가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동산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매월 말에 많이 나오죠. 아파트 거래량이 이번 달 들어서 대폭 줄었다. 자, 근데 이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말일까지 등록 기간인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하지만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니까 진짜 거래가 없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마포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포구도 대표적인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호가가 올라간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수요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초급매는 다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호가가 다 같이 올라갔으면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왜 거래량이 늘어날까? 일단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아직 반등하지 않은 단지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구축이나 중소규모 단지에서요. 또 하나, 호가가 올랐는데 거래가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암묵적인 시세가 형성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아마 이제 작년 말에 역전세난을 크게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전용 74제곱미터 기준으로 8억 1천만 원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가 2월 달에 9억 4천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었냐? 못 올라갔어요. 그 수준을 계속 4개월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등록된 실거래하고 2월 달에 등록된 실거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는데 거래가 붙지 않다 보니까 호가를 낮췄고 매수자가 거기에 오케이 하면서 그 정도 9억 4천에서 5천 정도의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위례 롯데캐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매수세 많이 붙었죠. 급락장에서.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그 벽에 걸린 것처럼 못 넘고 있어요. 그 벽이 얼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3월 달에 11억 수준이었습니다. 자, 3월 달에 지켰던 11월 실거래 지금 그거 깼을까요? 5월 달 때도 못 깨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억대에서 매수가 11억 전후로 매수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끊긴 곳에서는 매도자가 조금 더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게 대부분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줄다리기는 언제 끝날까요? 상급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금리 인하로 수요가 확대될 때 줄다리기에서 매도자가 더욱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근데 금리 인하로 수요가 확대되는 거 일어날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급지 가격 변동입니다. 자, 부동산의 정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실 지역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리센츠 같은 경우는 22억 5천까지 국민평수 가격이 회복이 됐어요. 자, 리센츠 말고도요, 송파구와 강남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호가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계속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승의 중심지에 있는 잠실 지역에서는 계좌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특히 강남 상구는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15% 수준에서 거래가 많습니다. 자, DH 자이 개포 29억 5천까지 갔다가 5월 8일 날 20억 8천에 실거래가 등록됐는데 이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5% 수준입니다. 자, 역삼 레미안 20억 4천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17억 4천 수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7% 수준이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리센츠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수준, 레미안 방배 아트일 전용 127제곱미터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6% 수준에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이제 강남 상구 지역은요, 마이너스 20%대도 찾기가 어려워요. 마이너스 15% 내외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광경을 모든 수도권 집주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집값의 상승도 하락도 잠실 지역 중심의 매머드급 대단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가가 계속 올라간다면요, 이 사람들도 곧 우리 집도 올라가겠구나, 또한 이 집을, 내가 기존에 했던 보유집을 싸게 팔고 빨리 상급지로 가려던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반등세가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중급지에서 가격을 싸게 처분하려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 전체적으로 호가 올린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상급지가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이제 초급매 기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자, 1월 달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내외, 2월 달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3월 달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내외, 4월 달, 5월 달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내외를 추천드렸는데 이제 6월 달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초급매 기준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 서울 기준이고요. 강남 상구로 보면 마이너스 15% 내외로 보셔야 될 정도예요. 자, 한 번 더 좀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만여 명 넘는 분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향후 1년 뒤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상승을 예상하신 분이 23%, 보합이 14%, 하락이 63%였습니다. 저는 하락 비율이 많은 게 이해가 돼요. 저도 겨울에 집값 하락세가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이번 겨울에 만기되는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올해 1분기보다 이제 내년 1분기에 만기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은 진짜 이번에 딱 만기되면 집 사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집값이 너무 빨리 반등하니까 솔직히 화가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도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집값 한 번만 더 급락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시장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동산 유튜버로서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락세, 진짜 연말에 심각하게 급락세가 나타나려면 지금 벌써부터 좀 신호가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한다든가 전세값이 하락한다든가 거래량 감소가 보인다든가 대출금리 상승세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먼저 좀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6개월에서 정도 나타나야 이게 겨울에 한꺼번에 빵 터지는 구조인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쇼킹 부동산에서 대출금리, 시장금리 오른다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경계감에 시장금리가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0.2에서 0.4%포인트 예금금리, 대출금리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금금리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솔직히 이제 올해 1월달, 2월달 정도 수준의 급락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큰 폭의 급락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당장 1차 목표는 1분기 수준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올해 1분기 때 1월 달에 예금금리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5%였어요. 현재 예금금리 3.7%입니다. 이것도 올라가서예요.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 3.4에서 3.5였습니다. 자, 그럼 현재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0.2%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도 1월 예금금리 수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슷한 쇼크가 오려면 1월 예금금리 수준까지 딱 맞춰 가진 않더라도 여기서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다는 거죠. 또 저희가 영상을 찍는 날에 채권금리가 또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은요, 저희가 집값 하락이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 희망은 하고 있지만 그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 반면에 지금 수도권에서 줄다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줄다리기 균형이 깨질 가능성, 바로 상급지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호가가 올라가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게 수도권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매 기준이 다시 시간을 두고 또 이제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부자들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 서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 제도,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집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경된 부동산 제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결국에는 지갑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모든 것 쇼킹 부동산 신간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10년 후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